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이게 소음 나면 음소거도 해야 되고 해서, 중간중간에 끊길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가 오늘은 1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1시간 정도 진행할 건데, 한 20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저희 스타트업 대표님이 스튜 대표님께서 뭐 사업 이렇게 키워오신 과정이나 그런 거 소개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질의응답도 좀 하고요. 하면은 한 30분 정도 찰 것 같고, 제가 나머지 한 30분 정도 이렇게 채울 계획입니다. 예. 원래 저희가 오프라인 모임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이 부류의 사람이고 또 조직인데,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오프라인 모임 하면 안 되니까. 예. 저는 이 플라잉 더치먼 엔젤 클럽이고요. 2018년도 한 중순쯤에 제가 이제 투자 심사역으로 있을 때 거기 이제 회사 대표님이랑 같이 만들었고, 제가 퇴직하면서 엔젤 클럽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클럽 회원분들, 투자 회원분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지금 활동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이 A bit different angel investment 해가지고 약간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공식 말고 조금 이렇게 좀 다르게, 예, 엔젤 클럽을 운영해보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활발하게 이렇게 초대도 드리고 활동 만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첫 번째 공식 저 엔젤 클럽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왜 엔젤 투자냐, 그런 걸 이제 저희가 고민을 좀 해보니까, 어, 저도 이제 투자는 코스닥 코스피 상장 주식 투자부터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약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있었어요. 도대체 이런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사업이라는 게 또는 기업이 어떻게 커 나가는지,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개인적인 이런 탐구에 대한 욕심도 좀 있었고, 근데 최근에 알게 된 게 이게 엔젤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IPO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 올라가는 그런 회사라고 하면 어, 사실상 이렇게 열매를 맺기 시작한 나무가 뭐 더 커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투자일 수 있는데, 엔젤 라운드에서 우리가 투자를 바라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 형태를 변형하는 그런 투자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전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씨앗만 있는 그런 동그란 씨앗인데, 그게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몸통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경이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죠? 예, 정말 요 씨앗 하나인데 그게 그렇게 변하는 그런 걸 보면, 야, 정말 이거는 대단하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형태가 완전히 변화하는.
그런 그 과정, 예. 사실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이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단 한 사람의 눈물겨운 그 역사를 목도하기 위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방에 들어와 계신 뭐 스타트업 대표님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눈물겹습니다. 예. 이게 스타트업 운영하시는 분 또는 지금 이제 투자를 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 했던 그런 과정들을 아마 아실 거죠, 그죠? 그럼 그 과정들이 정말로 눈물겹다는 생각이, 예, 아마 날 거예요. 예. 그럼 뭐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예. 그래서 어, 그냥 이렇게 표현이 아니라 정말 정말, 예,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죠. 예. 그런 그 상황에서 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를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예, 이건 정말로 이건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 굉장한 가치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에 투자하고 수익을 확보한다. 예. 결국 투자라는 거는 우리가 계속 쏟아부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 그래야 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음. 근데 제가 처음에 저도 이제 투자를 배울 때는 상장 주식 투자하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매매하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 예, 그런 투자를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거 그냥 뭐 데이터 분석하고 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입지 분석하고 이런 게 의미가 있나? 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주식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면서 이 주식에 대한 개념을 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변의 창업가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엔젤 투자 쪽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엔젤 투자야말로 진짜 사람에 하는 투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에 투자하라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요즘에는 정말 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에 하는 투자가 엔젤 투자구나. 예. 그리고 우리가 엔젤 투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가 이런 엔젤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엔젤 투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음소거를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벤처 1벤처 첫 번째 벤처 붐이 왔을 때 90년도에는 일반적으로 보통주 투자가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 VC 쪽 투자를 할 때요. 근데 현재는 지금 이제 2021년이니까 스타트업 투자, 엔젤 투자 하면은 거의 다 상환전환 우선주 투자예요. 예. 이게 사실상 보통주 투자보다 투자자에게 굉장히 많이 유리한 형태의 투자입니다. 상환전환 우선주 투자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상환권도 가지죠, 그죠? 회사가 뭐 생각하는 것만큼 성장하지 않는데 하면 상환권을 요청해서 내가 투자한 금액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정한 계약서에 설정한 그런 뭐 이자를 받고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전환권을 신청해서 잘 되면 보통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권리 투자자에게 유리한 대부분의 그런 권리들을 다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요즘 투자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일반적으로 엔젤 투자를 모르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인 상황에서 엔젤 투자 현재 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라는 거는 할만하다.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잉 더치만 엔젤 클럽 같은 경우는 작년에 스튜 남정, 알토란 벤처스, 브릿지 엔터테인먼트, 왓더 피자, 맥클랑, 굿샵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단순히 원래 이제 엔젤 투자라고 하면 상환전환 우선주로 또는 보통주로 또는 우선주로 즉 지분 형태의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시장에서 이렇게 스타트업이나 뭐 이렇게 초기 창업가들 만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투자를 왜 이렇게 원하냐고에 대한 그거에 대한 답을 사실은 스타트업 대표가 해줄 수는 없었어요. 예, 왜냐면 사실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금융시장에 대해서 뭐 이 주식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냥 투자라고 하면은 특히 기업 투자, 스타트업 투자, 엔젤 투자라고 하면은 전부 다 뭐 주식 형태의 투자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만나고 판단해 본 결과 어, 회사마다 필요한 형태의 투자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식 투자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스타트업 또는 그 회사와 소통을 끊어야 되는가? 예, 왜냐면 이제 공동 주제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죠? 지분 투자가 안 된다고 얘기할 경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러면 다른 형태의 투자로 우리가 관계성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충분히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개선하면 지분 투자도 할 수 있을 법한데, 예, 그 기간을 확보하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 회사들의 대여 형태 또는 채권 형태, 그리고 전환사채, 뭐 채권이라고 하면 일반 회사 채권이고요. 그다음 상환전환 우선주, 이 네 가지 형태를 다 활용해서 저희가 투자를 작년에 했고요. 전환사채라고 하면은 저희가 채권 형태로 투자를 했다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다. 그런 형태의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환전환 우선주라는 거는 이제 우선주로 투자하고 보통주로 바꾸거나 아니면 상환권을 행사해서 현금을 회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대여나 채권 같은 경우는 빌려주는 형태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활용해서 2020년도에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대여 채권 전환 사채 같은 경우는 채권 이자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연 12% 정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2020년도가 그 코로나로 한 해를 저희가 겪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젤 클럽 관련된 활동들을 좀 많이 활발히 그래도 한 편인 것 같아요. 예. 많은 회사들도 만났고요. 예. 2021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점에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쓸 거냐면 그동안 좀 못했던 부분인데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커뮤니티가 저희가 단톡방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 투자를 하는 우리 엔젤 클럽 회원과 그 다음에 이제 잠재 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이제 구분을 할 생각입니다. 예, 왜냐면 이제 투자가 조금 더 활발해지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고 회원 모집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요. 뭐 그렇게 지금 계획 중이고 상환전환 우선주랑 그 다음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보통주 투자를 조금 더 늘릴 계획입니다. 예. 제가 최근에 공유를 드린 링크인데 그 집탁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몰랐는데 그 어디 이제 그 수업 들으러 가셨다가 뭐 스타트업 관련된 수업이 있겠죠. 예. 거기서 이제 강사님 한 분이랑 그 강사님 지인 두 분한테
1,500만 원을 투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500만 원은 이제 월세 내는 데 쓰고 1,000만 원짜리 법인 설립해서 이렇게 집닭을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조금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에도 지금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표님이 있어요. 예, 대표님 뭐 한두 명이 아니겠죠, 그죠? 예, 근데 그런 측에 우리가 뭐 보통주 투자를 소액으로 좀 이렇게 모아서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소액 보통주도 조금 만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포트폴리오 저희가 투자를 한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시리즈 A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최대한 저희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해서 이제 관리를 좀 많이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신규 스타트업 발굴은 뭐 매번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엔젤 투자라는 걸 이렇게 쭉 해오면서 느꼈습니다. 예, 엔젤 투자가 뭐냐 하니까 야, 이건 정말로 숫자로 평가가 불가한 그런 투자구나. 예. 왜냐하면 어, 사실 흑자를 만족할 만한 숫자로 내고 있는 그런 회사도 되게 드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 외에 어떤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뭘까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 뭐 KPI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평가가 불가한 거다. 예. 왜냐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보면 참 마음에 쏙 들기가 요즘에는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 예, 어렵죠, 그죠? 예, 그래서 대표가 직원을 보는 입장이나 선생님이 학생을 보는 입장이나 늘 그 부족함이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만 우리가 스타트업 대표를 보게 되면 볼 게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완성이 굉장히 어렵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점에는 완성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서도 어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변경이 될 가능성 그리고 법인이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걸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엔젤 투자를 하게 되면 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죠? 엔젤 투자라는 거는 이쪽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value of death가 있고 first, second, third 뭐 메자닌, IPO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투자는 이쪽에서 움직이는 투자죠, 그죠? 예. 그래서 거의 이제 미친 짓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예. 사실상 예, 정말 엔젤이 아니고서는 하기 힘든 투자 영역이다. 예. 근데 참 재밌는 건데 사실 이 시장이 저희도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스타트업과 그리고 투자자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이 자금에 대해서 이해하고 비즈니스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걸 우리가 서로 인지하면 충분히 좋은 투자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뽑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요. 예.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예. 그래서 거의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다 적자고 뭐 적자만 나면 다행이죠, 그죠? 보통은 이제 신용 등급 대표자의 신용 등급도 많이 떨어져 있고 뭐 월세가 밀린 건 기본이고 인건비도 그렇고 뭐 세금, 뭐 국민연금 뭐 이런 거 다 그죠? 물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예,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엔젤 투자를 하냐?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몸통을 올리는 순간부터 예, 어, 이 기업의 그 스타트업의 대표라는 이 사람이 엄청난 그 배움을 이 구간 안에서 하게 되고 그 엄청난 실패의 경험과 어, 그 압박을 이겨내면서 예, 요렇게 쭉 치고 올라가는 단계를 만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J 커브인데 이렇게 J 형태로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바닥을 치고 뭐 어디까지 바닥인지는 모르지만 치고 올라온다는 게 이게 이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고 올라오지 않은 다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고 바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초기부터 퍼포먼스를 내는 스타트업도 사실 있었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꼬꾸라지는 그런 형태를 또 만들더라고요. 꼬꾸라졌다가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제 꼬꾸라졌다가 못 올라오거나. 그래서 우리가 하는 투자가 이 앞에 있는 투자고 결국 이제 기업이 코스닥에 올라가는 거는 이 IPO라는 과정이고요. 근데 요즘에는 패스트 트랙 IPO라고 해가지고 정부의 정책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이나 그런 이제 아니면 이제 뭐 과학기술 바이오 같은 경우에 약간 이 코스닥까지 가는 단계를 굉장히 단축시킨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뭐 KOTC에 상장시킨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특례 상장한다거나 뭐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과거에 코스닥에 올라가는 기간이 한 13년 정도를 갔는데 한 기업이 이제 시작을 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 빨리 IPO를 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뭐 설립 한 4년, 5년, 7년 만에도 이제 코스닥에 올라가고 한다는 거죠. 그런 정부 정책적으로. 그래서 최근에 드라마 스타트업도 나왔듯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앞으로 엔젤 투자에 있을 것 같고 이 엔젤 투자 영역에서 이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고 정부 지원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엔젤 투자 쪽에 민간 투자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이 벤처 투자 시장에서 민간 투자도 많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 대표님이 실제로 이제 이분은 스타트업을 하신 분이니까 2018년도부터 이제 알게 돼서 뭐 이렇게 쭉 같이 지금까지 온 대표님인데 어떤 그런 뭐 과정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성장해 왔는지 이야기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튜도 투자를 또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안내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떻게 스타트업을 만나고 클로징 투자까지 가는지 과정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로서 어떤 애티튜드를 가져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마무리 오늘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스튜 대표님이 제가 음소거 해제 요청.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사무실에서 하려다가 네. 급하게 지금 집으로 오게 돼가지고 아들이 알겠습니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화면 공유 되나요? 혹시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네. 먼저 뭐 간단한 네. 얘기 먼저 좀 하면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해주십시오. 네. 먼저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스타트업의 데스밸리 구간을 좀 지나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이제 동네 한마디라는 앱 서비스를 좀 만들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데스밸리를 겪었었고요. 뭐 데스밸리는 아시겠지만 매월 인건비나 여러 가지 이제 뭐 아까 세금까지 말씀하셨지만 매월 나가는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됐었고 제가 그거를 아무래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끌고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이 이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었던 상황을 제가 겪다가 직원들의 인건비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지출, 개발 비용들을 좀 우선 현금 매출을 좀 발생을 시켜야겠다. 내가 지금 잘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문가로서 좀 평가를 받으려면 제가 이제 뭐 10년간 내가 외식 컨설팅, 외식업 쪽에서 오랫동안 좀 일을 했었던
매출이 하루 일매출이 5,000원이었던 음식점부터 지금 가맹점을 한 1,500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 대표님들과 일했던 경험들을 좀 살려서 이런 소상공인이나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온라인 마케팅을 좀 도와드리는 역할을 좀 해보자 라고 현금 매출을 이제 발생을 시키는 그 시기가 이제 1년이 조금 지나면서 2020년에 제가 초기 한 1,500만 원 벌자, 1,500만 매출을 올려서 직원들의 인건비나 이제 여러 가지 개발 비용들을 내가 좀 충당을 해보자라고 좀 목표를 세웠는데, 그로부터 지금 1년이 좀 지난 지금은 당초에 좀 계획했었던 매출보다 한 2배 정도 매출이 좀 상승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화면 공유는 해드리겠지만, 예전에 저희 회사에 투자해 주셨던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제 또 더욱더 이제 개발에 전념을 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주주의 이제 뭐 나중에 향후 배당이나 여러 가지 지분 매각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이제 하나하나씩 마련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잘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립니다. 네. 그 혼자 말하니까 어색하죠? 그렇죠. 갑자기 말씀이. 예. 화면 공유를 좀 해드릴까요? 예.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식 업체나 이제 프랜차이즈들의 온라인 마케팅을 도와드리면서 기본적인 현금 흐름과 매출을 좀 발생을 시키고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진행을 하던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하나, 팔도미식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 안에서 이제 올해 코로나 위기가 좀 겹치면서 오프라인의 매장들이나 프랜차이즈 업계는 다들 좀 위축이 됐었지만, 온라인으로 식품을 판매하고 하는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던 결과를 발생시켰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외식이나 식품 쪽으로 이제 뭐 인프라나 많은 업체들을 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마케팅을 하다 보면 업체에서 본인들이 개발한 HMR이나 이제 몇 가지 상품들을 좀 식품을 좀 온라인으로 팔아달라라는 컨설팅이나 이런 제안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만 풀 수는 없고, 직접 이분들이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적은 비용으로 실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좀 플랫폼을 하나 좀 마련해 드리자라는 취지로 해서 제가 이제 팔도미식이라는 브랜딩을 하게 되었고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전국 8도에 있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식품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찾아드리는 채널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팔도미식이라는 특히나 인스타그램은 저희가 기존에 그 외식 업체들을 좀 마케팅 홍보를 해주면서 이 안에 그 업체들을 좀 담아드리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지역적으로 지역 광고를 좀 집행을 해드리면서 이미 이곳에 지금 월로 따지면 한 42만 명, 43만 명의 좀 유입이 발생을 하는 인스타그램이고요.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뭐 곱창이 지글지글한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보리굴비를 맛있게 먹는 영상이라든지 그런 영상들을 저희가 찍어서 구매 링크를 통해 좀 저희 고객분들의 이제 식품 판매를 좀 도와드리는 플랫폼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조금 여타 뭐 쿠켓이라는 브랜드가 쿠켓이라고 하는 이제 식품 중개 플랫폼이 있는데 올해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하는데, 그런 쿠켓이나 이런 노브랜드는 이 OEM 방식으로 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제조업체들의 브랜드는 어디서도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팔도미식은 이런 맛있는 무뼈 닭발, 그리고 뭐 전남 여수의 갓김치, 뭐 계곡가든의 간장게장, 이런 그들 제조업체의 브랜드를 그대로 살려주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에서 많이 팔리는 히트 상품을 본인의 자사몰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도 이루어지지만 홍보 플랫폼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역할로 저희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자라는 취지로 전국 팔도의 미식을 소개해주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요. 당연히 저희 채널을 통해서 판매되는 것들은 판매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이런 중소업체들 대부분을 보면 이런 상품 패키지가 없거나 이쁘지가 않은데, 저희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디자이너분이 이미 이제 다양한 업체들, 뭐 동원부터 뭐 오리온, 여러 가지 식품 업체들, 그리고 이제 복천식품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월 매출 이제 뭐 규모가 상당히 큰데, 이런 업체들의 패키지를 디자인을 했었던 저희 디자이너분이 함께 하니까 패키지부터, 그리고 최근 트렌드에 맞는 식품 선택부터,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온라인 마케팅의 역량을 더해서 지금 온라인 사업으로 좀 진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네, 그 화면 공유 아직 안 된 거죠? 화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보이시나요? 지금 안 보이는데. 아, 그래요? 예, 그 마우스 움직여서 네. 화면 공유 한번 해보실래요? 음, 잠시만요. 오케이. 보이나요? 예, 보입니다. 이게 아마 파일이 용량이 조금 커서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니, 제가 이걸 뭘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데스밸리를 겪었던 스타트업에서부터 스타트업의 모든 문제가 아무래도 돈하고, 그리고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항상 대표가 겪게끔 만드는데, 그 두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저희 온라인 사업과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들이 이제 데스밸리 끝자락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데스밸리를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사업들을 하나하나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데스밸리에서 좀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사람 때문에도 힘들었었고, 뭐 신용등급이 뭐 하락하는 이런 경우도 좀 있었고, 지금은 잘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예전에 뵀었던 분들도 많이 계신데, 2020년에 스튜에 이제 채권 투자를 하셨다고 아까도 나와 있지만, 여러 도움으로 지금 열심히 잘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났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음소거 해지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뭐 투자 관련된 질문도 괜찮고, 그다음에 스타트업 운영하시는 분이면 그 스타트업 운영하다가 이런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도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아,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아, 예, 저는 반갑습니다. 저 먼저 인사를 드리면, 현재 저는 스타트업을 3년째 운영하고 있는 대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상훈 대표님인가요? 그 이제 차팅방으로 이제 알게 됐고,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려다 참여하게 되는데, 뭐 각설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비슷하긴 한데, 네, 저는 시작점이 조금 달랐던 게, 사실은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아는 지인들도 스타트업이 좀 많고, 저도 IC나 VC 이쪽을 좀 알고 있어서 네, 진행하면서 해서 사실 데스밸리 구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어플리케이션을 준비를 하려다가 완전히 그러니까 피버팅해서 이커머스 쪽으로 전환했어요. 네네. 근데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유통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다시 이 이커머스와 플랫폼을 결합한 부분을 지금 하고 싶고,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엔젤 투자나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 자본이 엄청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가 되게 좀 궁금해요. 저는 지금
제 자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은 계속 제가 이제 소위 제 돈으로 계속 해야 되나 네. 아니면 이쯤에서 투자를 받아야 되나 이제 그게 지금 사실 궁금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 시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예. 저 하고자 하는 건 좀 같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식품은 아니라서 네. 다르긴 한데 어쨌든 플랫폼화 하는 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 공유해드린 거는 사실은 저는 지금 이거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네네네. 제가 스타트업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오늘은 보여드리지 않았던 제 다른 앱 서비스가 하나가 있었던 거고 아,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실제로 지금 다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캐시카우. 것들이고요.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앱 서비스를 운영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자기 자본이 들어갔는데 언제까지 내 자본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 투자를 받아야겠는데 라고 마음은 먹지만 투자자들한테 보여주고 투자를 받기까지 만들어내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한테 보여주고 하기에 또 무언가 모자라고 또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 더 좋은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또 계속 자기 자본이 들어가고 투자자를 만났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좀 너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다시 와라. 그래서 또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 물론 그 어느 순간에 아까 말씀하신 꼭 J컵을 걷지 않고 뭐 단숨에 올라가고 다운로드가 막 폭발하는 서비스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또 흔치가 않고요. 네, 흔치가 않고 자기 자본은 아무래도 뭐 계속 들어가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지나와서 좀 느낀 점은 뭐냐면 제가 열심히 만들고 투자자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만들어서 진짜 서비스가 괜찮으면 이제 그 반대쪽 투자자 쪽에서도 이제 그 소문을 듣거나 어디를 좀 통해서 먼저 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기 자본은 뭐 계속 들어가는 건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이미 엔젤 받고 기존에 기투자자들 있는 상태에서 브릿지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그 팔도미식이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가 네. 제가 매출을 일으키는 그 캐시카우 부분에 있어서 이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진행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기존의 앱에 있었던 주주분들하고 전체적인 미팅을 좀 통해서 그 주주분들의 주식이 그대로 이 팔도미식으로 이제 옮겨 오실 거예요. 아, 네네네. 네, 지주사 그래서 개념으로구나. 네. 네, 여기는 이미 이제 현금도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네. 앞으로도 마케팅 캐시카우고 뒤에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아마 보다 성공이 조금 더 빠르실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 구주를 매각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훨씬 유리할 거라 판단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조금 진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스튜 시간 우리 보고 다시 스튜 대표님한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엔젤 투자하는 그 프로세스를 저희 플라잉 더치면 엔젤 클럽 이야기예요. 예, 그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저도 사실 이쪽에 클럽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제 투자 여력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클럽 여력도 안 되고 하면은 다른 클럽에 이렇게 자료 보내고 하는데 사실상 자료 검토하고 바로 거의 다 노예요. 예, 80% 90%는 이제 노를 듣는데 그러면 대표 미팅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도 사실은 그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프로세스로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관계를 좀 만들어 가는 상태에서 투자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만드는 개념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랑 접촉을 하고요. 요즘에는 어떻게 접촉을 하게 되냐면, 어, 제가 이제 그 블로그 검색, 스타트업 투자 관련해서 블로그 검색하면 제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블로그 보고 오시는 분, 아니면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 그리고 엔젤 투자 지원센터에 이 대한민국 엔젤 클럽이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가 다 떠 있고요. 거기 이제 저희 엔젤 클럽 이메일 주소로 연락이 오시는 대표님들 해서 접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처음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자료를 받고, 그 다음에 보완할 부분을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다. 하고 나서 1차 미팅을 꼭 합니다. 되도록이면. 예. 그래서 법인 설립이 안 돼도 1차 미팅을 무조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 단계에서 1차 미팅까지 가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추가 미팅을 하거나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데, 저희가 그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하는 거는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고, 만약에 이게 업무가 노동이 좀 들어간다 하면 저희가 유료 컨설팅을 해드려요. 예. 그리고 투자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하는 활동이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공유를 드립니다. 아, 이런 업체를 만났다.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좀 보여진다. 예, 뭐 가능성이.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정보를 저희가 공유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설계라는 측면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스타트업 대표님들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과정이 사실 시간이 좀 걸리고요. 왜냐면 그 지분 투자를 받으면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켜야 돼요. 예.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아, 내가 굳이 나는 큰 이 기업을 만들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그 뒤에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투자자한테는 사실은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라는 게 회사에 어떤 지금 투자가 필요할까를 이제 대표님과 이렇게 논의를 하고, 뭐 채권 형태의 투자든 지분 형태의 투자든 그걸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3년 정도 텀을 두고 설계를 해보는 거죠. 이런 그런 과정들이 한 6개월 정도 최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대여 채권 형태의 투자를 처음에는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또 얘기 드렸듯이 지분 투자가 뭔지 잘 모르고 지분을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서로 타격이 클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이제 1억, 뭐 2억이 들어오면, 그게 사실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거 투자자 사업이 실패하면 그냥 끝난 거야? 예. 뭐 어떤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뭐 끝난 거라고 해도 되지만, 법적으로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만나다 보면, 그 정말 잘 모른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기업 가치가 한 900억이래요. 예. 그 밑도 끝도 없이 회계사한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근데 사실상 한 10억 정도 될까 하는 회사였는데,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자라는 건 아까 보셨듯이 뭐 엔젤 라운드 밟고 프리 A, 시리즈 A, B, C 하고 IPO 들어가는 건데, 뭐 무턱대고 이제 시드부터 자기는 30억을 원한다. 이 정도 사이즈의 그런 사업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런 부분을 많이 공유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채권 형태의 투자도 넣었다가 이제 빼보고 그다음에 이제 지분 들어가고, 예.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을 좀 하고요. 그리고 뭐 채권이든 지분이든 들어가고 나면 이제 후속 관리가 들어가고, 저희 엔젤 투자자들도 돈을 버는 거는 결국 회사가 잘 돼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시리즈 A까지 가게끔 최대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굿샵이라는 회사에 상환전환 우선주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이랑 저랑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미팅을 한번 잡으면 어떨까 지금 얘기 중이고, 그래서 내일 이제 답장을 주기로 하셨고요. 그쪽에서. 뭐 이런 형태로 계속 저희가 이제 후속 관리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는 재검토를 또 투자를 또 하게 되면 다시 그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같은 패턴을 밟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디서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프로세스에서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뭐 이메일로 받기도 하고 카카오톡으로 받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1차 미팅하고 뭐 온라인 요즘에 이제 온라인 미팅 해야겠죠, 그죠? 하면은 이때 그 저희가 대화를 해보고 어떤 대화를 논리적으로 이제 하시는지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를 끌고 가시는데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 이력이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뭐 조금 더 가면 그게 이제 어떤 자신의 사명이 될 수 있는지 보고 그다음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이 단계를 밟으면서 사실은 이 서로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대체로 뭐 6개월 안에는 다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걸러지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진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물론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진행하는 방식이 있을 건데 이게 사실은 이게 그 케미가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궁합이 맞아야 하는 거라서 어 사실 저희가 조금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계속 소통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떤 걸 요구 드리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회사에 투자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사실은 계산이 나오고 다른 건 뭐냐면 그 스타트업 대표님이 사실 지쳐서 떨어져 나갑니다. 예, 이 정도 구간에서. 예, 왜냐면 돈을 빨리 투자를 안 해주니까. 예.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사실은 단순히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스크리닝이 다 되는 것 같고 이때를 잘 밟아서 넘어오는 회사들은 다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스튜 대표님 같은 경우도 오래 이렇게 같이 오고 있는 회사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과정 두 번째 과정에서 그 대표님의 어떤 학습 곡선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보거든요. 예. 그리고 관계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투자도 똑같고 사업도 그런데 저희가 계획된 대로 사실 흘러가지는 않아요. 이 변수들이 많습니다. 투자도 마찬가지로 변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 보시면은 보낼 때 뭐 3억, 5억 뭐 이렇게 해서 IR에다가 붙여서 오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러면 투자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예, 그죠? 그럼 5천만 원 투자되면 어떡할 건데? 그런 변수들을 다 계산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그 변수들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고 투자자인지 이쪽에서 다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스크리닝 된 회사들은 저는 이제 보지는 않고 투자를 저희가 보류하게 된 케이스를 저희가 판단을 해봤어요. 그렇게 공통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러닝 커브가 없는 대표이사. 그래서 정말로 이게 재밌는 건데 그 미팅을 하면은 미팅을 할 때마다 같은 이 대화를 반복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질문에 동문서답하고요. 그다음에 피드백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완해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고 보내면 사실 일주일, 2주일 지나도 않아요. 그리고 뭐 한번 검토해 주세요 하고 사업계획서 지금 준비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답장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빨리 보내주세요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안 와요. 예.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발전이 없는 그런 뭐 자료이고요. 뭐 IR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예. 그리고 굉장히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피버팅이 안 되는 회사인데요. 기존의 모델을 굉장히 고집하시고 특징은 말로는 자기 이제 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실행이 굉장히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이나 고객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비즈니스를 설계를 하고요.
그래서 피버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관점에서는. 왜?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안 되는 거지. 돈만 있으면 이걸 다 구현할 수 있다라고 사고합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이었고요. 그래서 이 피버팅이라는 거는 엔젤 라운드에서는 굉장히 큰 어떤 그 변화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벗이라는 게 동사로 중심축을 바꾸다라는 뜻인데 사실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피벗도 하지만 뭐 내부의 그런 코스트 관리를 위한 인력에 대한 그 관리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사실상 정말 너무 안 되는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차라리 지금 아르바이트라도 하시라고 얘기를 저희가 하거든요. 예. 근데 하시는 대표님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일단 내가 먹고 살 거를 좀 벌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개발해야 되는 거에 또 조금씩 이제 투자하고 예. 적어도 그런 어떤 투자자의 소통에 있어서 변화를 보여줘야 '아 이거 정말 아닌데.' 하는 회사라도 다시 보고 계속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캐시 플로우인데 엔젤 투자라는 게 사실 캐시 플로우가 왜 필요하냐면 그런 게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랑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엔젤 투자 받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왜 매출을 만들려고 하냐. 저희가 어떻게 얘기 드리냐면 아마 다른 투자자들도 비슷하게 얘기할 거다. 그래서 지표도 만들어 오라고 분명히 얘기할 건데 그러면은 그때까지 어떻게 버틸 거냐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안 되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떻게 가냐면 채무가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받게 되면 돈을 돌려막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상 투자를 더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로 빠지게 돼요. 예. 그래서 뭐 스튜 대표님 굉장히 좋은 예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19년도 중순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현금도 없고 그래서 막 둘이 돈 구하러 다닌다고 막 움직였죠. 근데 그러다가 한 10월 달부턴가 한 매출 50만 원 내고 쭉 매출 목표 세우고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월 2,500, 3,000씩 지금 매출 내시니까 예. 훨씬 그 시야가 넓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no wisdom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관계 형성을 하고 그 특징이 뭐냐면 이제 투자 여부를 갖고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기승전 투자다. 예.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끝에는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사고가 많이 갇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이런 분들 특징은 저는 이제 고집과 원칙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협소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플라잉 더치만 쪽에서 제가 그 스타트업을 만날 때만 이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투자사도 이렇게 생각하는지 예,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엔젤 투자자는 어떤 창업가에 투자하는가라는 책을 보시면 사실상 이게 같이 다 나와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굳이 오늘은 책에 대한 거를 뽑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포스트에는 있었지만. 투자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네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하기, 두 번째는 응원하기, 세 번째는 소개하기, 네 번째는 옆에 있기 이렇게 이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라는 거는 그 투자 조합을 저희가 만들게 되면 최소 투자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은 투자할 수 있죠, 그죠? 예. 투자 조합이 아닐 경우에는 또 이게 더 애매할 수도 있어요. 지분으로 들어갈 때는 뭐 한 50만 원 어치 지분 사면 또 애매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소액 투자라도 투자에 꼭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랑 얘기할 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크게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회사가 이제 라운드를 밟아서 성장을 할 거면 필요한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에서 필요한 그 금액의 조각이 뭐 예를 들면 50이고 100이라도 필요한 거면 사실상 활용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결국 사업이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VC 투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받아보자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 투자라도 투자에 참여하는 거고요. 소액 투자가 왜 중요하냐면 엔젤 투자는 금액을 많이 늘린다고 좋은 투자가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펀드를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투자하는 거라면 당연히 소액 투자가 맞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한 3천만 원씩 뭐 10개 회사 투자합니까? 3억 정도? 현금으로?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300만 원씩 이렇게 100개 회사에 투자하는 게 예, 뭐 100개까지 안 가겠지만 뭐 10개 300만 원을 10개 투자해야 3천만 원으로 하나 투자하는 것보다 회사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확신이 생기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요. 돈으로 투자할 수 없다면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도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Y에서 얘기 드렸듯이 정말 그 눈물겨운 싸움을 하거든요. 정말 내가 죽겠다 싶은 생각을 안 한 대표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의 돈을 우리가 넣기는 부담스럽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같이 이제 투자해 주자. 예, 그러면서 뭐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도 뭐 소개도 이렇게 시켜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리즈 B만 가보세요.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뭐 대표를 만나기가 쉬운 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스타트업 대표가 뭐 본인도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는 거고 투자자도 우리 스타트업 대표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충분히 나중에 이제 그 대표님이 성장했을 때 훌륭한 인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응원하기인데요. 뭐 무조건적인 응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책찍을 이제 적절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응원을 너무 이게 당근만 드리는 걸로 했어요. 2020년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페이스가 늦어지는 케이스도 있어서 올 초 들어서 이렇게 대표님들이랑 소통을 할 때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조금 표현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채찍도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밑바탕에는 그 신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평가하는 입장이 아니라 팬의 입장에서 보면 좋겠다. 예, 왜냐면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볼만한 대표님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뭐 자기 집 월세도 밀려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은 뭘 믿고 투자하지? 라고 판단한다면 투자할 수 있는 대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믿는 만큼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개하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게 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자산, 그 사업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투자한 대표이사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고, 누구에게 소개를 하냐면, 투자자에게 소개하고, 업계에 소개하고, 친구에게도 소개하고, 뭐 엔젤 투자자에게도 소개하고요. 뭐 VC에도 소개하고,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accelerating이라는 게 접목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그게 접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accelerating이라는 게 사실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내가 같이 움직이는 대표님들 응원하고 이렇게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사업에 관심 갖고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옆에 있는 건데요. 옆에 있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해 놓고 우리는 이렇게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투자자 입장에서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대표한테 그래요. 야, 왜 너 연락 한 번도 안 했냐? 예,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결국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거지, 그죠? 실패하면 실패 리스크 그 책임도 나한테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궁금한 게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응원하면 내가 먼저 이렇게 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옆에 있어 줘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옆에만 사실은 있어도 회사가 망할 일은 없습니다. 회사가 바뀌는 일은 있어도 회사가 망하진 않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나서 늘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계획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인지하고 뭐 그럼에도 옆에서 기다려 줄 수 있고 옆에 있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특히나 어려울 때 우리가 같이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면 실패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보세요. 우리가 엔젤 투자를 하면은 뭐 투자금이 얼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이거 실패해 봤자 재개하는데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시리즈 A, B까지 갔는데 실패했다 하면 이 대표가 배운 게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재개를 했을 때 더 크게 또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재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도 옆에 있어야겠죠. 그죠? 예. 저희가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자료를 이제 저희가 이메일로 지금 받고 있고요. 뭐 IR 같은 거 보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저희 플라잉 더치만 엔젤 클럽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연락처로 뭐 이렇게 톡이나 보내주시면 되고요. 뭐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마찬가지로 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소개드리는 건 여기까지 드리고요. 굉장히 귀한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엔젤 투자 쪽에서 활동을 좀 활발히 지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이렇게 소액 투자 또 화끈한 투자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돈이 아니더라도 옆에 있는 창업가에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